가정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네. 범죄행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부 간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여겨질 만큼 빈번하게 발생하고 상습적인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데요.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고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중대한 사유, 심히 부당한 대우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런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제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가 좀 필요가 하겠죠? 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네. 이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네.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신체에 발생한 상처나 흔적에 대한 사진, 병원 진료 기록, 진료 기록. 네, 그리고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심리 상담 내역, 그리고 112에 신고하신 내역이 있다면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그리고 주변 이웃들의 증언 등이 주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폭력을 당하시는 분들께서도 이혼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네, 최근 통계를 보면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가정 중 약 1% 정도만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는데요. 1%만요? 네. 그런데 또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녀들을 생각해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인 배우자가 자녀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모 일방에 대한 폭행은 곧 자녀에 대한 정서적인 학대로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까지 되는구나, 법이. 예, 맞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정폭력을 알리고 또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 등을 통해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시면서 접근금지와 주거지로부터 퇴거들을 명하는 임시조치 등을 청구하셔서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이 영상에서는 보니까 친한 언니가 남동생을 소개해줬는데 네. 남동생이 원래 좀 폭력성이 있다는 걸 그걸 알고 알고 있었던 소개해줬다고 거. 했잖아요. 그럼 이거 약간 사기 결혼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해당 사안의 경우 음. 남편의 폭력성이 상습적이고 이로 인해 이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남편의 폭력 전과를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 당사자의 범죄 경력은 혼인 의사를 결정하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만약 남편 측에서 이를 숨길 경우 여성분이 남편의 폭력성을 알았다면 결혼을 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가정하에 사기 결혼을 주장하여 혼인 취소를 청구하실 수도 취소로? 있습니다. 네. 네. 다만 실제 내용은 방송 내용과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